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5년 2월 27일 마감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약간 좀 루즈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해도 우린 또 할 거 해야 돼요. 이럴 때 오히려 더 할 거 잘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당장 약간 눌림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들 좀 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키워 나가는 거 알테오젠 오늘 또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키워 나갈 거에 대한 부분 눌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또 어쨌든 시장에서 좀 비중이 크게 잡아가는 것들 괜찮게 좀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요럴 때 이러한 루즈하고 종목 장세의 흐름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크고 하방 압력 좀 강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더 시장 정리 확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지지 구간 우리가 좀 이제 어쨌든 산업 자체가 단발성으로 테마로 끝나는 부분에 주목해서 그거에 메인을 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특히나 알테오젠이 오늘 좀 긍정적 흐름 보여주었고, 요거 거기다가 또 HLB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죠. HLB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어쨌든 그 시가총액 1, 2 기업들이 잘 잡아주면서 지수는 그래도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해줬어요. 어쨌든 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어쨌든 빠질라고 그러면 2차전지가 좀 올라왔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반도체만 좀 이제 크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전이나 하이닉스 영향 등 해가지고 오늘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발생된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좀 차트만 놓고 보면 어쨌든 코스닥 쪽이 좀 더 양호하고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보시면 코스피에서 어쨌든 양시장 외인 기간 매수가 좀 더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 다만 이제 선물 지수에서는 미선물은 좀 이제 우리가 마감에 가까우면서 상승폭이 좀 확대됐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오늘 미장이 좀 어떻게 돌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톤이 그렇게 제가 이제 실적은 괜찮게 나왔죠. 역시나 컨콜에서 톤이 실망스러웠나라고 싶으면은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이면은 1월에서 2월 초까지 한 이제 보름 전까지 반도체 쪽 계속적으로 좀 순환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냥 반도체랑 이쪽 AI 관련된 부분이 세팅값이 아마 하방 압력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이제 패턴 중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2월까지 내일 이제 하루 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절 지나면은 이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니까 휴장이고 2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봤을 때 이제 3월에 또 결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또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지, 그래서 주도 업종은 또 어떻게 될지, 아니면 테마 장세가 쭉 다시 한번 이어질지, 그거까지 우리가 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3월은 바이오 쪽에는 또 이제 유럽 페어마켓가 있고, 4월에 ACL부터 해가지고 쭉 월마다 학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아마 좀 변수가 되는 게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죠. 탄핵에 대한 결정.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선 테마 갑자기 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테마적인 부분 약간 요게 하나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사이드적인 부분으로 트레이딩 관점 인맥주 정책주 이렇게 좀 돌려가는 거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흐름은 바이오 알테오젠 40만 돌파했고, HLB 유럽 1차 치료제 등재, HLB가 이제 3월 초중에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리보세라님 승인 가능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여전히 이게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문턱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지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잘 돼서 K바이오에 다시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기를 희망하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클래시스가 좀 특징적으로는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수급
빠르게 좀 차익 나왔으면 오늘 다시 돌려 나온 흐름에서 7만 정도 갔고,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었고, 화장품 오늘 좀 소협종으로 다시금 이제 화장품 엔터 쪽 좀 돌았고, 특히나 신재생 태양광이 좀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이 좀 눌렸을 때 이제 바닥에서 반발 매수 좀 들어올 만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미선물 확대됐고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거론이 되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뭐 전산화를 하였고 이제 이거 무차별 공매도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금감원에서 갖췄겠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막연하게 올랐던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로봇 이런 거에 대한 아니면 조선 막 이런 것도 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일단 까봐야 알죠. 그쵸? 아직은 모릅니다. 까보면서 이제 공매도 비율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테마 강세 부분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뭐 휴젤 역시나 뭐 톡신 쪽은 강해요. 휴젤 파마리서치 그쵸? 클래시스 화장품 엔터 신재생 그다음 HLB 그룹주 바이오 알테오젠 강했고, 약세 반도체 2차전지 로봇 그다음에 방산 재건 네이버가 좀 특징으로 낙폭이 AI 소프트웨어는 괜찮거든요. 카카오 한글 컴퓨터 이게 실적 나오는 것들은 좀 이제 저점 잡아가는 흐름 나오는데, 네이버가 아마 이커머스 탐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좀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좀 달린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한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 쪽은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뭐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테슬라는 재차 좀 눌렸고, 오클로는 좀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 엔비디아는 오늘 또 흐름을 받게 장중. 그래서 근데 요게 좀 걸리는 게 하나 생겼어요. 신용장고가 이제 다시금 계속 올라서 18조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최근에 좀 시장이 눌림을 받는 상황에서 신용장고가 좀 증가한 거는 이게 또 특정 섹터에 좀 많이 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신용자금도 33.18%까지 좀 올라왔어요. 조금은 경계감을 좀 갖고 볼 구간에 슬슬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연말 최저일 때가 16조 초반이었거든요. 벌써 2조 정도 증가하였고, 근데 여기에서 다만 증시자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경계감은 우리 계속 갖고 보고 일단 챙길 거 챙기고 키워나가는 관점으로 계속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바이오 자 이제 업종별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자 바이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40만원 돌파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이제 여기 42만원 흐름을 향해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오늘 뭐 이슈적인 부분 딱 뭐 테르가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머크에서 약간 뭐 가다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매출이 좀 키트로다가 좀 약간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머크가 해야 될 건 바로 SC 제형의 빠른 전환, 요거가 하나의 키다라고 좀 이런 외국계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확실하게 SC 하면은 알테오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드디어 40만원 마의 벽이었던 40만원을 다시 재차 돌파했다라는 부분인데, 40만 돌파 이후에 이제 42만원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하는지 그거까지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40만원 안착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미 뭐 단가는 충분히 30% 이상 수익권에 안착됐기 때문에 40만원의 안착 이후에 좀 더 올라서 42만원까지 만약 갔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거는 40만원을 우리는 이제 수익 보존 구간으로 잡고 추세를 타고 가자. 이렇게 우리는 베이스를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판에 좀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물량이 여기 2시 58분에 훅 나왔거든요. 하나가 요 물량이. 그래서 요거 근데 이 물량 잡아간 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하단에서 11만 5천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재차 하단 변동인데, 그럼 뭐 일단은 12만원 돌림, 그리고 나서 일단 타이트하게는 11만원 이탈 여부는 좀 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돼서 추가적으로 돌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수급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11만원 이탈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쨌든 재진입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은 꾸준하게 좀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국내 유일하게 좀 흑자 낸 바이오텍 중 하나가 요거 랑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데, 12만원 안착 흐름 이어가기 위한 좋죠. 수급도 괜찮고, 그렇죠. 여전히 뭐 OBV 매수세를 보면은 꾸준하게 좀 유지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유한양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매수가 좀 더 매수 누적 양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3만원 돌파 흐름, 잘하면 내일 돌파 후 안착되고 아마 2월을 마무리해주면은 굉장히 또 3월에 그 기대감 좀 더 크게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한양의 베이스 계속적으로 괜찮습니다. 이슈 일정 부분 괜찮고, 여기서 이제 OS 데이터, 최종 데이터 정말 나오면은 표준 치료제 등급까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3월 20일에 초록 공개 나오죠. OS 최종 데이터 요게 나오면은 이제 표준 치료제 등급 가능성, 어떻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를 밀어내고, 그쵸,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자, HLB 그룹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 그쵸. 수급이 계속 동반되죠. 그러면서 ESMO 유럽 종료약회, 여기에서 뭡니까, 치료, 간암 치료제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원래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는 그 갭은 정말 커요. 2차 치료제면은 1차에서 이제 효과를 못 본 환자 대상으로 이게 2차 치료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 등등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요거 지금 미국 FDA에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는 거는 좀 더 기대감을 높게 갖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한은 여기까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여기가 승인이 안 되면서 사면서 하한가를 맞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약한 뭡니까 7, 8개월 동안 돌려서 이거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이제 가냐 빠지냐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진성 투자자분들 많기 때문에 HLB는 계속적으로 응원을 하고, 사실 여기에 뭐 참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그냥 계속 결과까지 가고 나는 보겠다 라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쵸, 도전을 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올릭 HLB는 체크. 리브세라님, 정말 오랜 기간 걸렸네요. 제가 이거 지난 2019년부터 막 공매도 쇼커버 나오고 할 때, 그때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좀 안겨줬던 건데, 이번에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릭스도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은 좀 살아 있어요. 요거는 이제 52,000원 이탈 안 되면은 그 잔여 물량 이제 그 이탈 시엔 챙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 나와서 이걸 또 신고가 경신하면은 그때 한번 또 챙기는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차전지는 또 계속적으로 눌리는데, 일단 에코프로 머티 정도가 지금 장기 추세 위 여기 좀 안착되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구간이면은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대주전자재료가 여전히 좀 굉장히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괜찮습니다. 매수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계속적으로 좀 눌릴 때는 좀 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만원까지는 돌파 안착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체 애들이 계속 강하죠. 이수스페시트 케미칼도 그렇고, 메이크 머티리얼즈도 계속적으로 긍정적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뭐 파일럿 양산 부분 해가지고 지금 이차전지는 약간 전고체 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로 넘어가면은 하이닉스 좀 눌렸죠. 그래서 그래도 20만원 안착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미온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좀 장기 추세 위에서는 견디고 있는데, 좀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두텁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일단 지금 뭐 GST 이런 거 액심 냉가 이런 거 좀 이제 AI 확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온디바이스 뭐 지금 가온 칩스 이런 것 좀 많이 좀 눌려 있는데 가온 칩스는 언제든 제 차 여기서 좀 조정 받고 나서 5만 원 돌림. 그래서 5만 원 위아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펜미스 관점에서 지금 계속 눌림을 받고 있고 근데 막판에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 바닥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2차 대응을 좀 고려하면서 단가 맞춰 놓으면은 여기서 장기 추세 위로만 가도 우리는 바로 요거 어쨌든 수익성까지는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펜미스랑 이런 거는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AI 확장 차원에서 좀 보고 있어요. 칩에 대한 발전 등 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3개 정도는 우리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지지 구간 보고 있고 심택이 최근 기판이랑 해가지고 쏙캠 관련돼서 이게 뭐 엔비디아 협업 관련 썰도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어제 특징주에 실적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보시면 어제 여기 협력 기대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목표가 좀 상승했고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장기 추세 위로 계속 안착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도 좀 짱짱하게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 장기 추세 위로 올라오면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22,5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는 좀 추가적인 반등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수급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지금 어쨌든 이러한 지금 눌림 흐름에서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스터디가 계속 필요하고 여기에서 뭐냐 지지 구간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그쵸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죠. 재차 돌려왔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구간에서 아마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45,000원 안착해서 이제 5만 원까지 가느냐. 그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월봉 보면 아시카시도 바닥권이고 그래서 꽤 AI 소프트웨어에서 올해 추가적인 뭐 상승 흐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스터디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를 안내 드렸는데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 고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예요. 여기서 지금 23,000원의 물량 여기 물량 재차 좀 소화하면서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만 안착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요거 흐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이미 요거 지난 2월 24일에 이 하락 그 꼬리로 이제 이전에 대한 어쨌든 보면 강력 지지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이어졌어요. 물량 테스트. 그래서 물량 잡아놓고 그래서 반등하기 위한 그런 시그널로 물량 소화를 해 나가는 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좀 압축을 할게요. 실적 안 나오는 것도 지금 보면은 꽤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AI 소프트웨어 쪽 이제 관심 종목 모아놓은 건데 일단 포발표 이런 거 이제 필요사 AI 테마적으로 가는 거 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시면은 다 많이 눌려있죠. 여기랑 보시면은 솔트룩스도 그렇고 셀바세라 대부분 다 눌려있죠. 그쵸? 솔루션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의 아이도 좀 수급 잘 들었다가 좀 많이 빠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을 잡아가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소프트웨어는 지금 하단에서 자리 잡는 것들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리기판도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피로테스 낙폭 좀 발생됐고 다만 제가 차트 관점에서 좀 잡아갔던 태성은 종가 좀 잘 관리하면서 마감됐고 이 수급 지난 2월 25일에 유입된 수급 요거는 이제 다른 유리기판들과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피로테스 얘네 갈 때 태성은 오히려 눌렸어요. 피로테스만 신고가 나올 때 태성은 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건데 이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하게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급이. 그리고 4만 원. 충분히 보수적으로 여기 4만 원에 대한 부분 한번 터치할 수 있다. 그래서 4만 원 안착되면은 이전 고점 돌파하기 위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요거는 이제 단기 수급 중이니까 튈 때마다 좀 더 챙기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 캠트로니스랑 얘네들이 많이 빠졌는데 얘네들은 좀 더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 형성되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갔다가 여기서 U자형으로 생기는 거 빠졌지 하고 그냥 접근한 것보다 저점에서 완전 최저점 바닥은 아니어도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그거를 잡아가야지 좀 더 신뢰 있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더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로봇도 오늘은 초반에 좋았죠. 로봇 보시면은 초반에 좋았어요. 특히나 막 클로봇 이런 거지 돈 들어왔던 것들 좋았는데 꼴이 달렸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완전하게 지금 연초부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튀지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게 상승 유지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확 가서 아예 감아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확 상승해서 안쪽에서 여기서 막 이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는 게 아닌 이상은 애매하게 좀 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불러와서 이렇게 좀 눌림이 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누릴 때 공략하고 상승할 때 팔고 이러한 반복적인 대응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클로버 이런 건 좀 잘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안 빠지고 일단은 잘 견디고 있어요. 40만 원에 대한 저항 때.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로봇 관련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간 경계감을 좀 갖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은 지금 한투 보고서 이후에 그래도 꽤 견고한 흐름 잘 이어지고 있어요. 추가 하락 없이 하나옵션은 물량 소화하면서 잘 잡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LNG에 대한 대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요. 근데 다만 H현대중국 볼까요? 얘는 조금 좀 기네요. 근데 하나오션이 확실히 좀 더 대장격으로 좀 추세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선 기자재에서 LNG가 대세예요. 본행제. 얘가 어제 신고가 나왔으면 오늘 쉬어갔죠. 다만 돌리면서 얘가 또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카본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태강 이렇게 세 개들이 좀 돌아간다. 좀 적어드리면은 본행제, LNG, 기자재 보시면은 동성화인테, 한국카본, 그다음에 태강, 이렇게 세 개만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유지되면서 가고 있어.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원전 쪽 볼게요. 저 BHI 이거 돌렸다고 보고 있어요. BHI 시간에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죠. 요건 2만원 기준으로, 여기서 2만원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분, 혹시라도 근데 2만원 이탈돼서 가면은 좀 자르고 2만원 돌려서 21,000원 안착되면은 꽤 다음 재차 돌아가는 흐름 우리는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여전히 수급은 안 빠졌어요. 이탈된 거 없어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테오젠 말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저는 그래도 지금은 BHI가 좀 더 양호하다라고 봐요. BHI가 저랑 또 4대도 잘 먹고 하니까 BHI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전기전력 이거 한번 요거는 살펴드릴게요. 자 전기전력 반도체처럼 이제 초반 차이면 나왔어요. 근데 전기전력 약간 변화 부분이 요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조가 초고압 송전망 중심에서 초고압 송전망에서 배전만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배전 변압기 및 배전선의 수요가 증가 가능성이 높음에 그래서 산일전기는 잘 버텼고 나머지는 차익 매물이 꽤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전반 쪽 하면은 이제 뭐 일진전기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산일전기가 요거에는 좀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산일전기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60선 이탈 안 하고 좀 견디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력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변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이것도 좀 하락 장악이죠. 특히나 HD현대력은 좀 꺾였어요. 얘는 좀 꺾였어요. 얘는 추세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일단 날려내고 일단은 좀 관망으로 보고, 일진전기도 여기서 좀 돌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일진전기, 약간 산일전기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는 일단 대장격들이 좀 많이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지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좀 다른 흐름으로 나홀로 좀 튀어갈지. 그래서 배전반 쪽, 그다음에 배전 변압기, 요즘 배전선 요쪽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무장공은 일정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저는 세트가이가 뭐 스페이스 X를 떠나서 스페이스 IT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돌림에 이제 5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2,000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55,000 돌파하고 나서 여기 구간 가는 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세트라이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율주행은 약간 볼 거는 좀 패스를 하고 전진건설 로봇 그다음에 지금 얘가 좀 강하죠. 제공 관련된 부분에선 얘가 좀 강합니다. 대동기어가 수급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눌릴 때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종가 매수를 했다고 해도 시간에 지금 1.65% 그쵸? 그래서 종가 매수는 지금 재건 쪽은 대동기어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현대에버다임인데 지금 최근에 대동기어가 수급이 굉장히 좀 짱짱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눌릴 때 이런 거는 한 번씩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근데 조금 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지친 그런 하루였죠. 그쵸? 근데 키워나가고 어쨌든 우리가 뭐 알테오젠 이런 거 계속 좀 잘 흐름 나와주고 있고 SK발판도 잘 돌려놨고 막판에 좀 리가캠이 좀 이렇게 이탈되면서 약간의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 경계는 갖고 봐야 되겠다. 근데 뭐 딱히 뭐 이슈될 만한 건 없어요. 그래도 오늘 58분 2시 58분 이후에 나왔던 물량도 다 잡아간 것도 좀 체크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도 약간 BHI 좀 돌려나온 거 괜찮았고 태성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면서 좀 체크 튈 때 챙겨나오면 될 것 같고 뭐 안 되는 거 좀 잘라냈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막연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이제 눌렸을 때 이후에 반등 나오는 흐름에서 분명히 주도로 해서 갈 게 생길 거예요. 이게 뭐 펜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CXL, MPU 아니면 다시금 HBM이 주도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나서 잘라서 그걸로 감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굳이 반도체를 더 사고 빠졌으니까 당장 단가를 좀 맞추기 위해서 추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 생산선 아껴놓고 지금 변동성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고 아마 내일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변동 주면서 마감하고 이제 3월에 또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달라진 결을 우리가 감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1월, 2월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고 그 부분에 챙길 거 챙기면서 쌓아놓고 좀 오래된 것들 여러분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회복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위한 그런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위축될 필요 없고 지금 굳이 뭐 애쓸 필요 없어요. 키워나가고 안 되는 거 좀 이제 다시 이게 방향 잡고 갈 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다른 거 테마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막 공개방에서 이런 것들 막 어디 뭐 막 무료 막 리딩방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에서 막 뭐 좋다 막 이런 거 여러분 뭐 솔직히 한두 방은 들어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포트로 공개해서 가는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는 스터디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저도 제 인사이트를 더 채워놓고 안 되는 거 잘라내고 내가 잘못 본 거에 대해서 빨리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상 코드블랙이었고 오늘 또 어려운 장세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일이면 벌써 2월이 끝나네요. 와 시간 빠릅니다. 날씨도 갑자기 확 따뜻해졌죠. 그쵸? 네 그래서 편안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